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봐주기 결심을 하고 작심하고 네. 봐준 판결로 보여요. 국민들이 다 분노하시는 지점이 이 판결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이미 공범으로 처벌받은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네. 공범들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네. 이해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김건희를 그동안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 봐주기 해왔다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네. 특검법을 드디어 통과시켜서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권 교체하고 특검법 통과시켜서 예.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법원의 판사는 적어도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과 네.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예. 내가 딱 보니까 김건희 좀 억울해 보이는데 음. 이렇게 봐준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매우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나온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재판부에 질문하는 것은 예. 김건희가 V0였냐, 예. 그래서 국정농단을 했느냐라는 맞습니다.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그 재판을 다 피해갔죠. 예. 화려한 한자어를 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예. 다 피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비겁한 판결이고 왜 그 조지 오웰 소설의 동물농장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예. 그러네요. 라고 했던 네. 예, 그 그 다른 말이 동물. 예, 그 말이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훨씬 더 예. 특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판결이에요. 예.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좀 황당했는데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거예요.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습니까? 아유, 아니죠. 기존의 주가 조작 사례들을 보면 네. 뭐 통장을 빌려주고 하는 것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묵시적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암묵적, 순차적 공모도 다 공모로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 모여서 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가 조작할 거야라고 공모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정범이지만 네.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그 사람들과 다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순차적 공모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라도 눈빛만으로도 네. 야 내가 오늘 한 건 할 건데 알지? 하면 알아. 예. 이 눈빛만 교환해도 예. 공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모 관계가.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실행행위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쩐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실행행위가 없었으면 예. 뭐 눈빛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냐 이럴 수 예. 있는데 눈빛 교환과 실행행위가 있었으면 예. 이건 공모예요. 8조 단타매매. 그렇죠. 예, 이런 등등의 수많은 증자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가운데 네. 판사는 어떻게 이런 결정문을 쓸 수 있을까? 이게 기존의 판결문을.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공모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너무나 친절하게 김건희에게만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서 예.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마치 그거 같아요. 윤석열을 그 직위원이 구속 취소했을 때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는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을. 이 사람만 특혜를 준 것과 그렇습니다. 비슷한 느낌 아닌가. 이 정도면 공범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만 이상하게 예.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예. 보는 건 매우 이상하죠. 그리고 일부 면소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제2의 김학의 사건. 네, 김학의 사건 얘기하니까 저희 보좌진들은 김학의 사건 뭔지 잘 모른다 아직 오래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벌써요. 예. 네. 김학의 사건이 처음에 봐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가져가서 예. 봐줬단 말이에요. 그 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가 김학의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봐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죠.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랬죠. 그 참 윤중천이라는 예. 업자한테 누가 보더라도 성접대를 받은 그 영상인데 맞습니다. 그 김학의가 이 김학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갔죠. 피해갔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사건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주심위원이었고요. 예. 재조사를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재수사를 저희가 권고를 했고 재수사해서 기소했죠. 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면소, 맞아요. 공소시효 지났다 면소, 또 예. 일부는 무죄. 결국에는 김학의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처벌했으면 예. 정말 세게 처벌받았을 사람인데 그거 시간을 그렇게 막 끌어주다 보니까 뒤늦게 증거 없어지거나 하기 싫은 수사 억지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론 떠밀려서 해서
무죄 면소 이렇게 받아냈죠 결국에. 지금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예요. 법원이 거기에 동조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이 한 사건에 더 연결이 돼 있어요. 고발 사주 사건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고발 사주. 예. 고발 사주 사건 또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 채널A 모르겠는데. 고발 사주. 예. 채널A 고발 사건, 예. 고발 사주 사건. 예. 대검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했다라는 사건이었죠. 네. 예, 그 사건에서 그 고발장의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니 저 사람들을 예.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고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이 핵심 사건이 김건희다. 이 김건희 주가 조작이었어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 봐봅시죠. 고발 사주 사건으로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한테 줬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면 검찰이 그걸로 명예훼손을 기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건희는 무혐의 확정을 받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인정이 되면 예.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노리고 한 고발 사주였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은 아주 나쁜 범죄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도 있지만 예. 결국에 그때부터 권력을 동원해서 김건희 무죄 만들고 예.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권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시세 조정 세력과의 의사 연락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국민들이 다 본 것, 이 사건이 뭐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최소 10년 이상 오래된 사건이고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증거가 부족하다? 녹취록 나왔지, 문자 나왔지, 그리고 수많은 계좌 그렇습니다. 거래 내역이 나왔지. 예.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또. 23억. 예. 예. 그것도 검사들이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게다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회장과의 김건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을 만한 개연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예. 네, 이런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있냐 없냐도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판사는 그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직접 증거 없는 것 같아라고 다 지금 피해 준 건데 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정황 증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판사가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방조를 넣지 않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네. 안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 왜 이거를 보지 않았냐라고 비판할까봐 요 내용까지 이렇게 넣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저 재판부가 심증을 저렇게 했으면은 예. 방조에 대해서 공소장을 선택적으로라도 변경해라. 라고 했어야 됐다. 예비적으로 예. 공소장을 변경해라. 예. 라고 해야 돼요. 음. 왜 저기 이진관 판사는 네. 한덕수에 대해서 네, 그랬죠. 공소장 네, 변경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사의 소송 지휘권의 일환이거든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짜 봐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 사건의 그런 중대성과 역사성을 인식하고 있는 판사라면 이거는 봐줄 수 없다라고 했으면 특검에 얘기해야죠. 네. 공소장 변경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럼 공소장 변경 하면 되죠. 추가로 하면 됩니다. 네. 선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주범이냐 아니면 방조나 선택적으로 네.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갔으면은 방조로 자기가 의심이 있었으면 인정하면 되죠. 네. 처벌하면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더 황당한 게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건데 네. 여기에서 많은 그 언론인들이 황당해하는 게 뭐냐면 계약서가 네. 없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뇌물 주고받고 하는데 무슨 계약을 체결을 합니까? 공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이 판사가 예.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명태균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뭐 뇌물, 소위 말하는 뇌물이 속칭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하여튼 예. 뇌물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예. 아니라고 봤어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통일교와 권성동 사건에서는 네. 계약서 없는데 유죄 인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준 거 예. 계약서 없어요. 맞아요. 예. 어디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건 왜 인정하고 예. 왜 명태균은 인정하지 않느냐. 봐주려고 결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일관성이 없어요. 네. 예,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 엉망입니다, 어떻게 엉망.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그 판결을 해놓고 거룩하게 준엄하게 꾸짖고 도덕적으로 당신 잘못한 거야. 말로만 그냥 세게 하고 결국에는 1년 8개월 선고를 한 건데요. 네. 이런 방식이라면 여긴 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심에서 걸어 나오는 거 아니냐. 석방 네. 가능성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들인데 네. 그런 가능성은 낮춰야죠. 일단 추가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있으니 예. 그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특검에서 아직 남아있는 뭐 양평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추가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란과의 관여점 이런 네.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범죄가 있다면. 예, 예. 그래서 절대 걸어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네. 우리가 국회에서 법 왜곡죄를 이미 처리해 놨으면 예. 그랬으면 어제 같은 판결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직도 그냥 계류 중이죠. 네, 우리 법사위에서는 진작에 처리해서 본회의에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이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줘야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 지도부 한번 불러서 정청래 대표님 불러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면 원내대표님 불러서 저희 왜- 프로 안 나오셔요. 왜 이거 법 왜곡죄 처리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예.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계속 처리하자고 예. 계속 강도 높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